2025년 11월 부산 사직야구장의 새벽은 유난히 차가웠다. 그날 새벽 롯데 자이언츠 프런트 회의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김태형 감독, 단장, 스카우트팀이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엔 두 장의 계약서가 있었다. 하나는 안정의 이름을 지닌 빅토르 레이에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폭발의 이름을 지닌 호세 시리. 김태형 감독은 오랜 침묵 끝에 단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 안타로는 못 이긴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다. 픽션의 무대 속에서 레이에스는 KBO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었던 외국인 타자였다. 2년 연속 200안타, 3할 6푼의 타율, 한결같은 컨택 능력. 그의 타격은 예술이었지만 문제는 그 예술이 이기는 예술이 아니었다. 롯데는 안타를 쳤지만 점수를 내지 못했다. 타선은 흘러갔고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한 방이 부재했다. 팬들은 레이에스는 훌륭하다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물었다. 그가 경기의 운명을 바꾼 적이 있었던가? 결국 구단은 결단을 내렸다. 이제는 예쁜 야구가 아니라 결정력 있는 야구가 필요하다고. 메이저리그에서 괴물이라 불리던 남자 호세 시리, 시속 191km 타구 속도, 30피트 초를 넘는 주루 속도, 외야를 통째로 덮는 수비 범위. 그의 이름은 파괴력의 상징이었다. 시리는 늘 과감했다. 볼넷보다 삼진이 많았고 타율보다 임팩트가 강했다. 그의 타격은 일관성보다는 폭발성이었다. 그 한 방이 경기의 공기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형 타자였다. 김태형 감독은 바로 그 점에 끌렸다. 삼진 3개면 어때? 홈런 한 방이면 끝이지. 그 말은 곧 그의 철학이었다. 시리가 롯데 유니폼을 입는 순간 팀의 DNA는 완전히 바뀌었다. 김태형 감독은 새 시즌을 이렇게 설계한다. 올해 롯데는 빠르고 강하고 시끄러워질 것이다. 사직의 외야는 더 넓어지고 내야는 더 빠르게 움직인다. 레이에스 시절의 정확한 야구는 이제 질주하는 야구로 변모한다. 도루시도 40% 증가, 외야 수비 범위 25% 확대, 홈런 개수 1.8배 상승, 예상. 팀 OPS 0.760, 0.830, 예상. 이건 단순한 외국인 교체가 아니다. 롯데라는 팀이 공격적 본능을 되찾는 과정이다. 롯데의 변화는 김태형 감독의 생존 전략이기도 했다. 3년 계약의 마지막 시즌, 그는 알았다. 같은 야구로는 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안정을 버렸다. 잘하는 선수 대신 이기는 선수를 택했다. 난 이제 이기려는 감독이 될 거다. 레이에스는 완벽했다. 하지만 시리는 필요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선수 교체가 아닌 감독 철학의 리셋이었다. 가상의 부산거리, 팬들은 새벽부터 사직야구장 앞에 모여들었다. LED 전광판에는 큼지막한 문구 하나, 자 이즈쿠미. 붉은 조명 아래 시리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반복 재생된다. 홈런, 슬라이딩, 다이빙 캐치. 사직의 팬들은 열광했다. 한 팬은 말했다. 이제 롯데 야구가 재미있어질 거야. 안타 200개보다 홈런 1개가 더 짜릿하잖아. 이 가상의 시나리오는 단순한 팬심의 환상일까? 사실은 아니다. 실제 구단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KBO는 이미 하이 오피스 시대로 접어들었다. 투수들은 평균 구속이 150km를 넘고 타자들은 파워 중심으로 재편됐다. 컨택 야구만으로는 승산이 없다. 따라서 시리 같은 선수는 현실에서도 매력적이다. 그의 장점은 단순히 홈런이 아니라 경기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다. 공격적으로 수비 시프트를 해도 타구 속도로 뚫는다.
출루 후엔 단숨에 득점권에 선다. 수비에서는 2루타를 평범한 플라이로 만든다. 이건 단순한 외국인 타자의 문제를 넘어 팀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영입이다. 시리의 약점은 명확하다. 삼진율이 높고 스트라이크 존 적응력이 떨어진다. KBO 특유의 느린 변화구, 포크볼 슬라이더 조합에 약하다. 게다가 장기 부상 인력도 있다. 2024 시즌에는 손목 골절로 2개월 결장했다. 따라서 시리 영입은 확신의 계약이 아닌 믿음의 계약이 된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도박을 감수할 인물이다. 위험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 그 한마디는 곧 롯데가 더 이상 안전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가상의 2026 스프링 캠프. 시리는 부산의 봄 햇살 아래 첫 훈련에 나선다. 그의 첫 타격 연습 타구가 사직의 중앙 담장을 넘긴다. 선수들이 숨을 죽인다. 공이 담장 넘어 관중석 위를 넘어가서 튄다. 김태형 감독이 웃는다. 이게 내가 원한 소리야. 이게 롯데의 새 심장 소리야. 그 순간 사직은 달라졌다. 만약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롯데는 안타의 팀에서 임팩트의 팀으로 변할 것이다. 팀 철학이 바뀌고 야구의 언어가 달라진다. 안타 몇 개 쳤냐? 결정적인 순간 한 방 있었냐? 꾸준한 타자, 경기를 뒤집는 타자. 이 변화의 중심에 호세 시리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팀의 정체성 재창조다. 가상의 2026 시즌 개막전. 사직야구장. 만원 관중. 1회 말 2사 1루. 롯데 0-2로 뒤진 상황. 타석엔 호세 시리. 첫 타구. 시속 118마일. 중앙 담장 너머로 사라진다. 사직이 폭발한다. 김태형 감독이 벤치를 박차고 나와 두 팔을 높이 든다. 이게 반격이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다. 하지만 상상에는 방향이 있다. 만약 롯데가 진짜로 이런 선택을 한다면 그건 단지 한 명의 교체가 아니라 롯데라는 팀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순간일 것이다. 안정을 버리고 결단을 택하라. 그게 바로 반격의 시작이다. 11월 9일 밤, 김태형 감독은 사직야구장 감독실 불을 끄지 않았다. 그는 홀로 타자들의 시즌 리포트를 다시 넘겼다. 네이에스, 나승엽, 윤동희. 이름 옆에 적힌 수치들. 안타, 타율, OPS, 득점권 타율. 모두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그 숫자들에서 감독은 공포를 느꼈다. 안정은 결국 패배의 다른 이름일지도 몰라.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2025년 와일드카드 결정전 9회 초 2사 2루의 장면이 떠올랐다. 네이에스의 깨끗한 안타가 중견수 앞으로 굴러갔고 주자는 홈에서 태그아웃됐다. 경기는 끝났다. 시즌도 함께 끝났다. 그날 이후 김태형은 매일 그 장면을 떠올렸다. 그때 만약 타석에 시리가 있었다면 그는 아마 안타 대신 홈런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게 바로 김태형이 바꾸고 싶었던 야구였다. 나는 기술보다 결단을 믿는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 밤 네이에스의 이름은 그의 마음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도미니카의 한 훈련장. 호세 시리는 롯데의 연락을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OK를 외쳤다. 한국. 상관없어. 야구만 있다면 어디든 간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괴물로 불렸다. 하지만 그의 괴물성은 단순히 파워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루틴의 완벽함, 감정의 통제, 야구를 예술처럼 대하는 태도. 그는 야구장을 하나의 전쟁터가 아닌 무대로 봤다.
그의 별명은 나 베스처 엘러간테의 우아한 괴물. 훈련 중에도 늘 웃었고 슬럼프 중에도 음악을 들었다. 스트라이크 아웃은 끝이 아니야. 다음은 홈런이니까. 그게 그의 철학이었다. 시리는 KBO 리그를 새로운 무대로 여겼다. 그에게 한국은 낯설지 않았다. 멜비 시절 팀 동료였던 마이너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은 너 같은 스타일을 좋아할 거야 라고 했던 기억이 있었다. 거긴 열정이 있다며? 난 열정을 원해. 돈이 아니라. 그의 에이전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야.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야. 롯데 구단 내부에서도 논쟁은 뜨거웠다. 스카우트 팀장은 여전히 신중했다. 시리는 파워는 있지만 위험합니다. 변화구에 약하고 부상 이력도 있습니다. 단장은 고개를 저었다. 리스크 없는 도전은 없어. 우리는 지금 결단력을 사는 거야. 분위기는 묘하게 흘렀다. 누군가는 안정된 3할 타자를 원했고 누군가는 2할 6푼이라도 경기를 뒤집는 타자를 원했다. 결국 김태형의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했다. 우리가 안전을 택해서 5위했다. 이제 위험을 택해서 1위를 해보자. 그 말에 프런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곧 결정의 서명 소리로 이어졌다. 계약 발표 하루 뒤 부산의 거리가 들썩였다.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 카페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속보. 롯데, 호세 시리 영입, 기자들이 사직야구장 앞에 몰려들었다. 팬들은 손수 만든 플래카드를 흔들었다. 비엔베니도, 시리. 환영한다, 시리. 유니폼 샵은 하루 만에 샵7 사의 유니폼을 매진시켰고 사직 구장 외벽에는 거대한 시리 포스터가 걸렸다. 한 기자가 한 팬에게 물었다. 레이에스 떠난 게 아쉽지 않나요? 그 팬은 미소 지었다. 레이에스는 우리가 좋아했던 선수죠. 하지만 시리는 우리가 기다려온 선수예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다. 2026년 스프링 캠프, 오키나와. 햇살 아래서 시리는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롯데 선수들과 훈련에 나섰다. 그의 첫 타격 훈련, 10개의 공 중 8개가 담장을 넘었다. 나승엽이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저건 야구가 아니라 폭격이에요. 코치진은 웃었다. 이제 사직 담장, 다시 세워야겠는데? 훈련 중에도 시리는 동료들과 어울렸다. 그는 통역 없이도 팀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았고, 형, 브라더 하는 호칭이 곳곳에서 터졌다. 김태형 감독은 그런 그를 지켜보며 말했다. 이 선수는 단지 홈런을 치러 온 게 아니야. 팀 분위기 자체를 바꾸러 왔어. 그 시각, 먼 곳에서 레이에스는 SNS를 통해 작별을 고했다. 부산, 넌 내 두 번째 고향이야. 내가 남긴 건 안타였지만 이제 너희는 홈런을 원한다는 걸 알아. 응원할게, 롯데. 그의 메시지는 팬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댓글엔 그라시어스, 빅터, 가 수천 개 달렸다. 그리고 그 아래엔 이런 글이 있었다. 우리가 사랑한 건 레이에스의 마음, 우리가 기다리는 건 시리의 폭발. 시리의 영입은 단순히 외국인 타자 한 명의 교체가 아니었다. 그는 팀 내부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뒤집었다. 윤동희는 말했다. 시리 형 보고 있으면 나도 뭔가 불타요. 수비 하나하나가 다 다르잖아요. 저렇게 뛰면 야구가 살아있어요. 정호는 덧붙였다. 우리 팀은 이제 수비 훈련이 제일 빡세졌어요. 시리 들어오고 나서 다들 안 쉬어. 김태형 감독은 이를 의도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한다. 한 명의 괴물이 들어오면
팀 전체가 괴물이 된다. 가상의 시즌 개막전. 사직야구장 만원 관중, 24,000명의 함성. 시리는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했다. 상대는 두산. 첫 타석, 시리는 스트레이트를 기다리지 않았다. 초구, 바깥쪽 슬라이더, 그의 배트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타구는 중앙 담장 넘어 전광판을 때렸다. 관중석이 폭발했다. 사직의 공기가 진동했다. 시리, 시리, 시리. 그의 첫 스윙이 팀의 첫 승리를 예고했다. 그의 합류 후 롯데의 경기 리듬은 완전히 달라졌다. 평균 득점 4점, 2점, 5점, 3점으로 상승. 도루 시도는 리그 1위. 팀 수비 효율은 3년 만에 최상위권 진입. 무엇보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선수들은 웃고 관중은 노래하고 김태형 감독은 덕아웃에서 활짝 웃는 날이 많아졌다. 팬들은 말했다. 이건 단순히 시리가 온 게 아니야. 김태형 감독이 다시 살아난 거야. 하지만 모든 시즌이 순탄하진 않았다. 7월, 시리가 허벅지 부상을 당해 한 달간 결장했다. 그 사이 롯데는 8승 15패, 팀 분위기가 흔들렸다. 김태형 감독은 특유의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가 빠졌다고 우리 야구가 멈춰선 안 돼요. 시리가 돌아올 때까지 모두 시리처럼 뛰어라. 그 말 한마디에 팀은 다시 정신을 차렸다. 8월, 시리가 복구하자마자 3경기 연속 홈런. 사직이 다시 폭발했다. 롯데 vs LG, 한국 시리즈 6차전. 3에서 3 동점, 9회 말, 1-4-1, 2루. 타석엔 호세 시리. 투수의 첫 공, 바깥쪽 커브. 그는 기다렸다. 두 번째 공, 스트레이트. 그 순간 사직의 공기가 멎었다. 시리의 배트가 돌아갔고 공은 하늘을 찢었다. 끝내기 홈런. 김태형 감독은 고개를 숙였다가 하늘을 향해 웃었다. 이게 우리가 기다린 반격이다. 다음 날 아침 부산 전역에 현수막이 걸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우리는 우승팀이다. 팬들은 눈물 흘렸고 김태형 감독은 회견장에서 짧게 말했다. 시리의 한 방은 롯데의 미래였다. 네이에스의 이름은 여전히 팬들의 마음에 남았지만 그 자리를 메운 건 결정력이라는 새로운 신념이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야구에서 상상은 곧 방향이고 방향은 곧 미래다. 롯데가 언젠가 진짜로 결정력 있는 팀으로 변신한다면 그 시작에는 이런 반격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안정을 버리고 결단을 택하라. 그게 바로 롯데의 길이다.